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식탁 위에 가득했고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에 마음도 조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직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마디를 했지요. 그러게, 내가 그때 그 회사는 아니라고 했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걱정이 되었고 그 걱정이 맞아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밥상 위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고 잠시 후 밥 다 먹었어? 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먼저 일어서는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옳은 말을 했는데 왜 공기가 달라졌을까? 사랑해서 한 말인데 왜 나의 마음이 닿지 않는 걸까? 아마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던 밤, 내가 뭘 잘못 말한 건가? 혼자 되새겨 보았던 밤, 서운하다고 말하기에는 막막하고 억울하다고 하기에는 찜찜했던 그 마음. 그냥 조용히 혼자 사귀고 넘어간 그런 밤들. 오늘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말들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듣게 되지 않죠. 괜히 잔소리처럼 들리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마음이 더 크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면 문득 알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셨는지, 왜 별것 아닌 일에도 걱정을 놓지 못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도 조금씩 알게 되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내 걱정만으로도 하루가 바빴습니다. 직장 걱정, 생활 걱정, 아이들 키우는 걱정, 당장 내일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게도 내 걱정보다 남의 걱정이 더 커집니다. 자식은 괜찮을까? 손주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저 친구는 요즘 왜 연락이 없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힘든 일은 없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을 쓰는 만큼 말을 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묻지 않고, 걱정이 없으면 말하지 않고, 애정이 없으면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 입에서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밥을 먹다가도 떠오르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새벽에 문득 눈을 떴을 때도 떠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또 쌓이다가 어느 날 한마디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마음은 반드시 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으로 한 말은 사랑으로 들릴 것이라 믿었고, 걱정으로 한 말은 걱정으로 전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고,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고,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부모와 자식이, 많은 부부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서 한 말인데,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어떤 말들은 상대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하고 말을 꺼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을 것이고 실수를 줄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질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싫어서일까요? 그 말이 틀려서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답보다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조언보다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 전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뜻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내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버릇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반항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평가처럼 들리고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불신처럼 들리는 순간들이 있는 것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어렵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는 해결책이 먼저 떠오릅니다.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은 때때로 답을 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해? 라는 질문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자는 의도의 말이었겠지만 듣는 사람은 나는 또 틀렸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지요.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조언한답시고 충고를 하는 사람보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신을 고치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은 대개 큰 다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을 쾅 닫는 일도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전화 한 통이 줄어들고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마음을 털어놓는 이야기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말들, 좋은 뜻으로 건넸던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천천히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과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품격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서툰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았고 실수를 이야기해도 핀잔을 주지 않았던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먼저 그랬구나 하고 마음을 알아주던 사람.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문득문득 떠오르곤 하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답을 가장 많이 알려준 사람이 반드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했던 사람보다 가장 편안했던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말을 잘했던 사람보다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주었던 사람이 더 따뜻하게 남아있을 때도 많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품격과 진짜 품격의 차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품격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풍부한 경험, 넓은 지식, 좋은 판단력,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물론 그것들도 소중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다른 곳에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가까워지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 차이는 어쩌면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했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더 정확한지, 누가 더 현명한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은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는 정답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한마디를 참는 것이 10마디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되기도 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격은 말의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남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헤어진 뒤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했는가, 존중받는 느낌이 남았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따뜻함이 남았는가.
어쩌면 그것이 진짜 품격일지 모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더 오래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가 더 깊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무게는 말의 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삶의 깊이에서 오고, 진정성에서 오고, 무엇보다 상대를 향한 존중에서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왜 말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 어떤 길이 더 좋은지,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정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의 훌륭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 내 편이 되어주는 눈빛, 괜찮다고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깊어질수록 말보다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내 생각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태도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순간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곧바로 답을 내놓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던 순간, 실수를 털어놓았을 때 비난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주던 순간, 그런 기억들은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보다 자신을 이해해 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해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고, 결국 자신의 삶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설명했을 자리에서 웃어주고, 예전 같으면 충고했을 자리에서 기다려주고, 예전 같으면 가르치려 했을 자리에서 응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어른 곁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나를 다그치지 않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해지는 것은 더 많은 말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넉넉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넉넉함이 세월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길로 가기를 바랐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알려주었고, 걱정했고, 붙잡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말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욕심 혹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넘어져 보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보고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 삶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조언했을 이야기를 듣고도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속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수십 번쯤 말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듣기 싫어하던 자식이 어느 날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별것 아닌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하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말을 하지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궁금한 마음에 계속해서 물었던 그때는 입을 열지 않던 아이가 나의 말을 줄이고 듣기 시작하니 오히려 입을 열고 심지어 조언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상대를 바꾸고 싶은 마음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고쳐야 할 것이 먼저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고치려는 힘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이상하게 관계는 더 편안해지기도 하고 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상대의 선택이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침묵은 포기도 아닙니다. 포기했다면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은 당신을 믿는다. 당신의 삶을 존중한다. 당신이 스스로 걸어갈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전하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붙잡을 때보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줄 때 더 큰 힘을 얻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한 조언도 아닐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보다 그 사람의 삶을 믿어주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담긴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수많은 가르침보다 깊이 남습니다. 말은 듣는 순간 지나가지만 존중받았다는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말을 줄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조언을 하지 마세요라는 교훈을 드리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함께 한 가지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건넸던 그 말들이 언제나 우리의 의도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간극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을 더 많은 나누기 위한 시간이기보다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느긋함이 허락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내 경험을 앞세우는 대신 상대의 삶을 먼저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쌓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곁으로 옵니다. 존경은 요구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임 속에서 존경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잠시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조금 더 믿어주며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함께 있어줬다는 것을, 그것이 그 사람에게 100마디 말보다 큰 조언이었고 힘이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순간 우리가 오래 찾아왔던 품격은 말속이 아니라 그 침묵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당신의 그 느긋함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나를 통제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었던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